앞에서 보셨겠지만 저의 본업은 의사입니다. 근데 의사들의 특징이 정말 바늘만큼도 실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 아마 이제 강의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제 성격도 그렇고 제가 강의하는 거 여기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놓치면 그냥 보시면 되고, 근데 일단은 제가 오늘 전달드릴 내용은 좀 지금까지 들은 특강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본질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를 잘 해야 된다? 저도 사실 지금 영어 굉장히 어려워요. 안 쓰면 다 까먹고. 그리고 내가 머리가 좋아서 독특한 아이디어 낸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머리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현실적으로는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게 뭘까?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자,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안 갖고 왔네요. 어느 게 넘어가는 거죠? 맨 밑에 건가? 아니요. 그래서 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자, 거꾸로 가네요. 자, 우선은,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 자, 여기서부터. 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글로벌 인재 조건이라는 주제의 강연 또는 이제 방송, 다큐 등을 굉장히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쵸? 특히 EBS에서 많이 하잖아요, 이런 거. 그쵸? 근데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런 소재들이 조합된 내용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볼게요. 다른 나라 교육 방법의 사례를 보여주면서 청년으로 성장하기 전에 교육은 어떠어떠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초등학교 교육, 중학교 교육, 유럽의 고등학교 교육 이런 거 많이 소개하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다 졸업했잖아요, 지금. 그쵸? 자, 다 졸업했어요. 그거 보면 뭐합니까? 자, 그 다음에 특정한 두뇌 능력을 가진 청년들을 예를 들면서 이들과 같은 독창적 아이디어가 필요하다요. 공감하시죠? 근데 여러분, 특정한 두뇌 능력을 가진 청년들에게 보여주세요, 저거는. 그쵸? 물론 다 자신들이 머리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저거는. 정말 독특한 아이디어. 나 혼자 독특하죠? 누가 독특하다고 하나요? 자, 그 다음. 자, 어떤 나라는, 다음이 아니고, 자, 어떤 나라는 청년 사업가의 양성을 위하여 사회적, 정치적, 제도적 기반이 어떠어떠하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방송 보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저런 사회적, 정치적, 제도적 기반이 없으면 대한민국을 떠나야 되나요? 그렇죠? 자,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우리도 특별한 사회적,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고 청년들의 마인드가 어떻게 변해야 하고 또 독창적이고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하고 미래 가치를 지향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 다 아시는 얘기죠?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쭉 보다 보면 강의를 듣고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을 할 겁니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미 자리를 잡은 기성세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이 있고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책임지고 해야 할 역할이 있겠죠. 그런데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거꾸로 되묻고 싶습니다. 자, 어떤 강의를 오늘 특강을 두 번을 들었어요. 또는 과거에 다른 데서 특강을 듣고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뭔가 동의가 되면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시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집에 가서 자, 그래, 오늘 이후로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 나도 무언가 변화를 추구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뭔가 구체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 라는 생각이 막 머리를 강타하십니까? 지금 아무도 안 그런 것 같아. 자, 오늘 좀 특강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뭔가 우리가 여러 강의나 방송을 딱 듣고 내 가슴이 막 뜨거워졌어요. 자, 이 뜨거운 가슴으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글로벌 인재로 만들어 가겠습니까? 자, 다음 그 앞에 볼게요. 자, 나 자신을, 자, 여기서 중요하죠. 나 자신을 어떤 방법으로 글로벌 인재로 만들어 가겠습니까? 자신을 글로벌 인재로 만들어 갈 방법을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어 공부 잘하는 거? 또 어디 가서 경험 많이 하는 거? 정말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거. 자, 수많은 사람들은 문제 제기와 동의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합니다. 자, 이거 무슨 문제 있어? 아, 그래, 그거 맞아. 열정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해법을 논하거나 실천적 변화를 하려고 할 때 그런 얘기를 논하기 시작하면 일단 머리가 굳죠. 그리고 누군가 방안을 제시하면 따라가야지. 그죠? 또는 그날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그냥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언젠가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자, 지금 제 눈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자, 말은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성의 동의, 자, 그냥 감성의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 변화를 이끌어내 자기 자신 스스로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벤치마킹 하고자 합니다. 자, 벤치마킹이 무엇이죠? 자, 앞에 있습니다.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이나 사례를 정하고 그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필요한 전략 또는 교훈을 찾아보려는 행위다. 여러분 벤치마킹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 여러분이 성장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주변 선배와 어르신들의 그들의 살아온 길, 그들이 만들어가는 과정을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과연 어떤 것을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오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자가 정말 많습니다. 하루에 100명을 넘게 보는데 이렇게 진료하니까 저녁 되면 거의 죽으려고 해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지금 잘못 보여줬어요. 저 앞에 좀 보였어요? 이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가지는 일상의 습관들, 일정 수준의 위치에 올라서 더 나은 자리에 있다고 존중받는 사람들의 자기 훈련 방법들. 여러분 이런 거 관심 있었나요?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내가 정말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쌓아야 하고 말 그대로 2개 국어, 3개 국어, 언어 능력 좋아야 하고 자, 이런 거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이 안 변하죠. 왜 안 변할까? 자, 또 적어도 남들이 본이 된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가지는 사고의 기본 방식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벤치마킹으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물론 제가 오늘 제시하는 방법이 이미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글로벌 인재의 길에 매우 가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현재 어떤 벤치마킹을 보았을 때 자기가 거기에서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제일 먼저 마인드를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역사에서 과감히 빠져날 용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용기라고 표현했잖아요. 저게 무슨 용기라고.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 스스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기의 역사가 전부예요. 자, 세계 역사에서 자신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 바탕에서 스스로를 재교육시키기 위한 뼈아픈 훈련을 감행해야 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지금 우리가 글로벌 얘기하는데 글로벌 인재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요, 글로벌 인재가 아니죠. 지금 이미 글로벌 사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30년 전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는 앞으로는 글로벌 사회가 될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이미 글로벌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자,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다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뼈아픈 훈련을 감행해야 합니다. 아마 지금 현재 만약에 20대 중반이다, 30대 중반이다, 40대 중반이다, 나중에 50대를 해보시고 정말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직원들을 보십시오.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 안 바뀌어.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 안 바뀝니다. 30대 중반만 넘어가도 안 바뀝니다.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건 그 오너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어떡합니까? 좀 매정하게 자르죠.
자, 바뀔 수 있는 건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자, 그 지금을 위해서 뼈아픈 훈련을 감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훈련 과정이 아무리 진부해 보여도, 아무리 지루해 보여도 자신보다 나은 위치에 자리한 사람들이 걸어온 필수 기초 과정을 알아야 하고, 나보다 앞서 가신 분들이 거친 훈련 과정이라면 동행해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5가지의 벤치마킹을 가져왔습니다. 왜 5가지일까요? 20분밖에 안 주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요. 자, 첫째, 글로벌 리더로서 전체를 통찰하는 능력을 길러라. 자, 말뿐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1년 이상만 훈련을 하면 정말 저런 통찰력이 생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저나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하면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죠. 타임지, 뉴스 퀴즈 등 영자신문이나 영문잡지를 보라는 권유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제 때도 그랬어요. 요즘도 그런가요? 자, 여기 대학생 있나요? 자, 대학생 손 들어보세요. 자, 요즘도 이 말 듣습니까? 그렇죠. 30년 지나도 50년 지나도 똑같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여긴 한국이니까. 그렇죠? 영어가 국제 언어잖아요. 우리 저거 해야 돼요. 자, 물론 그 목적은 영어가 세계 공통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민이 되기 위한 기본이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문제 이제 낼 겁니다. 최근 들어서 글을 읽는 방법에서 뭔가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나타나고 있어요. 요즘처럼 정보의 홍수가 많을 때 정말로 글을 많이 읽습니다. 정말 많이 읽어요. 많이 읽는데, 읽기는 읽는데 어느 순간부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터넷을 통한 서칭 방식으로 읽는 습관들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전체 글을 통으로 읽는 것은 마치 구세대적 습관인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자, 어떤 신문의 논설, 논평 처음부터 끝까지 통으로 다 읽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사색을 해본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너무 제가 여러분 무시하는 것 같은데 100명에 1명 있을까요? 자, 이따 손 들어보세요. 아, 예, 앞에 우리 아마 여러분 앞에 제가 인사 못 드렸지만 굉장히 한국에 대단하신 그 분께서 오셨는데 나중에 강의라서 예, 근데 사실 대학생이 아닙니다. 연세가 아주 지긋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학교 숙제로 어떤 정보에 대해 조사를 해오라고 하는 과제 수행을 참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자, 위인전이 대부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번개불이 꽝 해갖고 초가집에 딱 꽂히자마자 갑자기 응애하고 아이가 태어났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안 읽어보셨어요? 저희 때는 위인전을 저만 해도 한 100명 이상 읽은 것 같아요. 그게 필수였습니다. 자, 위인전 읽으면서 또 이런 생각하죠. 야, 어디 전쟁 하는데 뭐 옥중에 뭐 난중일기가 뭐야? 난중일기 찾아보고 막 이거 찾아보고 그 이순신에 대해서 이런 정보 저런 정보 그 사람의 살아온 삶과 우여곡절을 다 조사를 해요. 그렇게 해서 딱 정리해서 답이 나옵니다. 담임 선생님이 원한 건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인터넷 세상 되면서 어떻습니까? 찾기가 너무 편해졌어요. 그만큼 지식에 대한 통찰력을 기를 수가 없어요. 너무 단편적이에요. 자, 이런 방법이 여러분 생활 전반에 습관화가 되어 왔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해 왔고, 이러다 보면 어떤 사회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 사안의 발달, 전개, 위기, 절정의 전환, 결말 이런 5단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정확한 해결 방법을 도출해내는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글로벌 신문과 잡지를 읽으라는 얘기는 뭐냐면 글로벌 신문과 잡지를 읽는 습관을 가지라는 것은 글로벌 언어로 주어진 이슈를 통으로 읽는 습관을 생활화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저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저희 때는 논설, 논평을 많이 읽으라고 했어요.
물론 논설 시험 때문에 많이 봤죠. 근데 그게 저에게는 지금까지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것이 제가 현재 기업 협상할 때,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어떤 이슈 또는 주제에 대하여 완결된 글을 읽는 습관을 가짐으로써 기업 간의 협상 자리에서 상대의 생각을 충분히 듣고 핵심을 파악하여 결과에 대한 예상을 가지고 전략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질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와 계시는데 제가 솔직히 제 자랑 할게요. 제 말 맞죠? 제가 어디서 어제였나요? 어제도 이제 어느 업체랑 만났는데 그 업체에서 제가 꼭 그러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제 습성상 그래요. 굉장히 오랫동안 들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들어요, 계속.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이게 분석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겠구나,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다, 이 업체 이 사업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EM컴퍼니는 전략 기획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EM컴퍼니는 자 일반적으로 회사와 회사를 잡아먹는 게 M&A를 주로 하는 회사라면 저희는 회사를 살리는 기업이에요. 죽어가는 회사를 전략 기획을 제공해서 살리는 게 주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회, 직장 또는 가정생활에서 직면한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이러한 습관을 1년 이상만 여러분이 연습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벤치마킹 첫 번째로 그 다음 가시면 글을 읽을 때 신문의 논설 또는 논평, 글 한 편을 보듯이 서론, 본론, 결론 또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의 전환, 결말을 기본으로 글 전체를 완결하여 보는 것을 습관화하여라. 이것을 최소 여러분이 1년 이상 해보십시오. 저는 방법을 제시하는 겁니다. 평균과 보통의 함정에서 과감하게 탈출하라.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죠. 평균과 보통. 스스로를 도태시키는 가장 무서운 장벽은 군중 속에 자신이 속해야만 만족을 하고 여러분의 진취적일 수 없고 독특할 수 없고 자기 주도적일 수 없죠. 현재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업무 수행 성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이 그랬어, 동료들이 그랬어. 자, 물론 업무의 기본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업무 성과를 내는데 왜 선배님들과 동료들의 결과물들이 여러분의 기준이어야 합니까? 업무 성과의 기준은 그 업무가 낼 수 있는 최대치의 성과가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결코 남들이 어느 정도를 했다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죠.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시는 오너분들은 제가 말하는 거 그대로 느끼실 거예요. 내 직원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어떤 업무 수행 능력을 생각을 할 때에 자, 대충 이 정도 수준이면 평균은 되니까 라는 말로 자신을 안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리더의 위치를 맡을 수도 없고 맡길 수도 없습니다. 최소한 업무의 잘됨과 잘못됨을 판단할 수 있어야만 어떤 조직의 리더 역할 수행이 가능한데 그냥 평균의 수준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어떻게 분별과 이끌어감을 행하는 리더자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즉 평균과 보통이라는 가치는 일반적인 가치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비즈니스 프로젝트의 수행에 있어서는 절대로 입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스로의 도약을 방해하는 평준화라는 갑옷으로 자신을 구속하여 그 이상의 세상을 꿈꾸지 못한다면 글로벌 인재도의 소양은 절대로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10분 남았답니다. 근데 저 벌써 3분의 2 다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원래 진료를요 엄청나게 쫓겨요. 밖에서 줄 서 계시는데 한 명 하면 제가 부르기 전에 막 들어와요. 저 시간에 쫓기는 거에 아주 익숙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평균과 보통의 함정에서 과감하게 탈출하라. 자, 그 다음
자신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일에는 스스로의 책임이 있음을 무조건 인정해라. 자, 저는 여기서 강조했습니다. 무조건 인정해라.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거나 간혹 스스로 하게 되는 말이 있죠. 믿었는데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단지 연애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디 투자해놓고 이런 말 하기도 하고 이런 말은 사실 누가 가지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가졌잖아요. 그 믿음에 의지한 책임 또한 누구한테 있습니까? 자신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기 이전과 믿음을 가진 이후에 그 믿음에 대한 검증은 과연 해보았는가? 믿음에 맞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함께 관리를 하였는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결과를 스스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사실 저 마지막이 굉장히 커요. 저도 저런 경험이 있거든요. 믿고 어떻게 합니까? 방치합니다. 믿었으니까 방치합니다. 자,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자기한테 있어요. 사회 조직 속에 살아가는 각자 행동 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과들은 주변인이나 외부 환경적 상황이 아닌 바로 자신의 책임하에 발생한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 그 업무가 가지는 목표, 그 목표로 하는 정확한 결과물을 내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이죠. 즉, 그 결과가 가져와야 하는 실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업무의 결과가 가지는 파생적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앞에입니다. 자, 모든 분야에서 항상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책임을 가지고 움직이는 전문가의 의견이죠. 책임성을 가지지 않는 말로만 의견 개진을 하는 비전문가의 말에다가 기업과 사업, 사회와 국가를 맡길 수는 없죠. 여러분이 어느 기업에 가든 절대 오너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책임성을 모른다면. 자, 이렇게 해서 자신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모든 일에는 스스로의 책임이 있음을 무조건 인정하라. 이걸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할 수 있잖아요. 자, 지금 1번, 2번, 3번 중에 여러분이 못하는 거 제가 얘기했습니까? 할 수 있죠? 변화가 올 겁니다. 자, 4번째입니다. 의미 있는 시간에 낭비를 줄여라.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살면서 굉장히 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실패 이후의 시간을 얼마나 깔끔하게, 얼마나 현명하게 지나갈 수 있는가에 성공으로 가는 첫걸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의과대학 출신이 있나요? 혹시 있습니까? 없으면 정말 모르겠네요. 자, 의대생들은요, 여자한테 항상 차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저희는요, 특히 본과 들어가면 못 사귀어요. 자, 너무너무 사랑한다 해놓고 내일이 천일이야. 내일을 꼭 약속해. 그래놓고 내일이 시험입니다. 근데 본과 들어가면요, 일주일에 보통 2번 시험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심장내과 시험을 보면은 앰뷸런스가 밖에서 기다립니다. 왜? 시험 보다가 쓰러지면 바로 가게. 정말 그래요. 왜?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풀로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을 보러 그 4시간 동안 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의대생들이 그 4시간 시험 보려고 거의 어떤 친구들은 3일 동안 잠을 안 자요. 전 잠 잘 자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교수님도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의사 되려면 네가 해야 될, 의사로서 해야 될, 의대생으로 해야 될 그게 우선이죠. 부모님이 오늘 돌아가셨어요. 자, 장례식장 가야 돼요. 내일 당장 아침 새벽 7시부터 시험이에요. 못 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사람들이 시간을 과연 어떻게 쓸까요?
시간의 사용 면에서 스스로 관리하지 않는 사람에게 시간의 경쟁에서 선점을 해야 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는 기업은 단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즉, 쓸데없는 시간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후회한다고 해서 만약 반성을 한다. 반성과 개선을 위해서 생각하는 건 좋은데 반성과 개선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분노와 후회의 시간으로 가득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시간 동안 스스로 썩어 들어가죠. 결국은 재도약을 위한 동력인 재충전의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즉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만 하게 됩니다. 구별해야 돼요.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 남자들한테 얘기할게요. 자기 버리고 떠난 여자 절대 잡지 마세요. 울고불고 하지 마세요. 그냥 쿨하게 내일 새로운 여자를 꼬시면 된다. 그게 진짜 시간 낭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의미 없는 시간 낭비를 정말 많이 듣던 얘기잖아요. 자신의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올인하라. 많이 듣던 얘기죠. 근데 이유를 몰라요. 왜?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에게 재능이 있는 것에 올인했을 때 처음에는 당장 불투명해 보여요. 근데 소득 없는 일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근데 자꾸 그 시간이 누적이 되면 될수록 단 올인했을 때입니다. 흐지부지 했을 때가 아니에요. 나에게 재능이 있는 것에 올인했을 때 시간이 누적되면 자신이 재능이 있는 곳에서 가장 크게 빛나고 소득은 늘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재능이 없는 곳에서 소득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설사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렵게 얻은 일반적인 평균의 소득의 범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재능이 동반되어 따라온 소득은 자신이 생각한 것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재능으로 무장한 유능함으로 인정받는 동시에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원래 지금은 통합의학 주로 암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인데 저는 원래 소화기내과였습니다. 소화기내과에서 제가 내시경으로 한번 승부를 내겠다. 제가 스스로 내시경 굉장히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눈도 빠르고 손도 좋고.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동반이 된 게 뭡니까? 내시경을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하게 되니까 암을 제일 많이 발견하잖아요. 위암, 대장은 얼마나 많습니까? 제 자신이 지금은 암 전문으로 갔는데 자, 소화기내과도 하고 통합의학 암학회도 암도 하고 한국에서 월급 제일 많이 받습니다. 제가 가장 잘하는 것에 저는 올인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글로벌 리더로서 전체를 통찰하는 능력을 길러라. 평균과 보통의 함정에서 과감하게 탈출하라. 자신의 업무 수위 없는 시간의 낭비를 줄여라. 자신의 재능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에 올인하라.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뜬금없는 얘기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벤치마킹은 이것. 물론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외국어 능력, 성실한 필요, 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 다양한 봉사, 그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자신을 변화시키려면 바로 이 5가지 벤치마킹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시간만 있었으면 1시간 정도 더 듣고 싶은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너무나 시간이 없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핸드아웃에 나와 있는 이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29번입니다. 혹시 멘토님이 안 계시면은 저희가 패스라고 다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요일날 저녁이라 정말 열심히 오시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트래픽 걸려가지고 못 오시는 분도 한 2분 계십니다. 자, 우리 나이키 이규현 멘토님 혹시 오셨나요? 나이키 이규현 멘토님 일단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온다고는 했는데요. 자, 2번째.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모레퍼스픽의 우리 조세엽 부장님입니다. 이분 절대 과장도 아니고 차장도 아닙니다. 우리 부장님입니다. 우리 부장님 승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우리 부장님 승진 축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소리를 6개월째 듣고 있거든요.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그런 멘토링 시간인데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굉장하신 멘토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돌아갈 때 따뜻한 마음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알차게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가 뵙겠습니다.
우리 아마존에서 오늘 두 분이 오시는데 이번 분은 IT 관련한 우리 임형석 멘토님입니다. 우리 임형석 멘토님,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오셨는데요. 저는 이제 한 4년 전쯤 취업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좀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좀 이력서도 쓰고 면접 준비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제가 IT 관련해서 많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토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음영 멘토님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23년 전에 한국에 와서 글로벌 사업가로 성공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키 최초의 국비 유학생입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한국과 사랑에 빠진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23년 전에. 와, 되게 스토리가 아주 멋있는데요, 이거? 자, 그는 한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고요. 국내외 수많은 비즈니스 파트너들도 있고요. 그동안 글로벌 비즈니스도 하셔서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십니다. GBA 회장님으로서 성공한 외국인 CEO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 CEO입니다. 이분 국적이 한국이시라고 합니다. 각국 대사관, 청년 스타트업, 영 리더스 팀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진출하는 야심찬 사업가입니다. 21세기의 시대에 새로운 나아가는 다리의 글로벌 얼라이언스 리더이자 성공의 아이콘 오신환 멘토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굴은 터키 사람이고요. 마음과 정신은 한국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보다 한국에 많이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23년째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23살 아래의 사람보다 저는 더 많이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1997년에 터키에서는 제1호 장학생으로 서울대학교에 왔었습니다. 아버님은 이스탄불에서 한 40년 동안 택시 기사를 하시고요. 아주 멋진 분이십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장학생으로 서울에 오기 전에 제 주머니에 뭘 좀 집어넣습니다. 나중에 긴장해서 비행기 타고 딱 보니까 그것이 돈인데 200불이었습니다. 200불. 20만 원입니다. 지금 돈으로. 가방 하나 20kg, 그 다음에 제 몸 딱 3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23년이 지나갔는데 저는 지금 거의 터키 음식점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직원이 한 200명 가까이 돼 있고요. 매출도 수백억 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 한국에서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제 외국인이 아니고 저는 2008년에 한국에 귀화를 해서 지금 국적이 한국입니다. 11년 동안 터키인으로 다음 11년은 한국인으로 살았고요. 이제부터는 글로벌 한 사람으로 글로벌 하나의 CEO로 살고 싶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있는 수많은 포럼들이 있고 모임들이 있는데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지금 240만 명이 됐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숫자가 240만 명이고요. 앞으로 10년만 지나가면 이 숫자가 400 아니면 500만 명이 될 겁니다. 인기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한국에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싶은데 저는 그 수많은 외국인 중에 아마 제일 한국에 오래된 사람이고요. 좀 하나의 모델로 되어 있는 CEO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는 이번에 한국인 사업가들하고 외국인 사업가 그리고 여러분 같은 스타트업 친구들 그 다음에 외국인 스타트업 그 다음에 각 대사관에 있는 영사관님들이 같이 모임을 할 수 있고 수많은 사업을 같이 키울 수 있는 한국의 최초 그 다음에 처음인 프로젝트 팀에 여러분이 왜 오시는지는 저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좋은 예를 드릴게요. 불과 1년 전에는 맨 앞에 앉아가지고 질문 있습니다 하고 그렇죠 질문을 던졌던 멘티가 지금은 멘토로 왔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윤소영 멘토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연소인 멘토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만큼 제가 취업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취업 준비가 힘든지 알고 있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자꾸 극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던 기억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직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외국계
외국계에서 마케팅 직무란 또 그 안에 있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들어갈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와주시고 저는 되게 친구처럼 다가갈 테니까 편하게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QS 프로젝트 팀의 스텝이 되고 싶습니까? 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스텝이 되면은 잔슬 합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큰일 나겠죠. 자, 얼마 전까지 저희 총괄 브리더였습니다. 우리 잔슬에서 일하고 있는 김민정 멘토님입니다.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존슨앤존슨 메디컬에서 영업직으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김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쯤에 지금 이 행사를 퍼실리테이션 해주시고 계신 많은 이런 스태프분들 자리에서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또 많은 멘토님들께 좋은 이야기 듣고 재능 기부 멘토를 너무 잘 받아서 작년에 J&J 메디컬의 영업직으로 입사를 했고요. 앞에 계신 또 뒤에 계신 많은 너무 쟁쟁하신 멘토님들 사이에서 아마 저도 조금 이제 1년차, 이제 2년차로 넘어가는 시점에서 조금 직무적인 경험은 조금 부족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조금 취직 준비를 좀 빠른 시기에 또 가장 근 시기에 한 사람으로서 만약에 저희 회사가 궁금하시다면 혹은 외국계 영업직이 궁금하시다면 혹은 어떻게 상경계도 아니고 그냥 일반 인문계의 친구가 외국계 영업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스토리가 또 궁금하시다면 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민정 멘토님 혹시 전공이 뭐였죠? 저 영문학과예요. 아, 영문학과요. 네. 영문학과 학생들 힘내십시오. 우리 갈 수 있습니다. 네. 영문학 쟁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혀 네. 네, 우리 김수진 멘토님도 지금 오시고 계시고요. 안 오셨죠? 오신다고 그러셨고요. 한국장학재단부터 시작해서 K무브 멘티가 수백 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이분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제 수제자입니다. 아시겠죠? 이 친구 구글 입사할 때도 제가 도와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분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강추합니다. 아주 똑똑하고 제 정말 자랑스러운 멘토입니다. 김관민 멘토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Hello everybody, my name is Kwon Kim and good evening. Well, I hope you guys understand my English speed. The reason why I'm speaking English to catch your attention because you guys don't really know who I am. And just first of all, I didn't go into Google. I tried to enter Google. I worked in Amazon for about 6 months. Well, guys, I have been sitting in that position for like about 2 years ago. And understand the agony of like it's really hard to get a job, especially if you're aiming for a foreign company. I know how hard it is. So 지금부터 한번 할게요. 네, 저는 여기에 바쁜 시간 내서 왔어요. 약간 해외 출장 가는 것까지 시간 빼서 왔는데 온 이유는 여기에서 앉아서 취업 고민하고 있는 거에 대한 고충을 잘 알고 제가 전달드릴 수 있는 게 뭔지를 알아서 왔어요. 저는 면접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방금 했다시피 저는 여기 쟁쟁하신 멘토님들에 비해 아무 잘난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약간 증명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쟁쟁하신 분들 사이에서 딱 스텝업 하는 거. 그러니까 딱 특출나게 내가 김광민이야라고 드러내는 거가 사실 외국계 취업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어로 나대봤고요. 네, 제가 이제 저쪽 한 13번에서 아마 제가 멘토링을 할 텐데 오시면 저 웨스트 프로그램도 갔다 왔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웨스트 프로그램, 미국 해외 취업 그리고 국내 기업 준비하는데 레주메를 어떻게 쓰고 면접 준비 어떻게 하고 자신 있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외국계 취업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고민이 있다면 그런 거를 나누는 시간이 될 테니까 한 30분 정도밖에 저한테 시간이 없어요. 저는 근데 여기 와서 한 4시 정도에 와서 한 몇 시간 기다리고 여러분들 만나기에 왔으니까 I hope it's not empty in my spot. Thank you. 잠깐만요. 김광민 멘토님.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혹시 Darktrace라는 회사를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Darktrace. 그렇죠. 저기. 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친구 여기 들어갈 때 제가 컨설팅 해줬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이버 보안 회사죠. 그리고 영국이 헤드쿼터에 있습니다. 여러분 2년 뒤에는 아마 아마존만큼이나 커질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다시. One more thing. Guess about what major is? English literature, right? 네, 됐습니다.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o please 네, come to my spot. 감사합니다. 네. 자, 소개는 이분은 회사를 밝힐 수가 없고 이름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밝혀드렸지만 회사 이름을 밝힐 수가 없는 게 제가 처음 다니는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한번 회사를 그만둬 보니까 회사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먹칠하면 안 되겠다라는 귀한 교훈을 얻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회사 이름 밝히지 않고 다니고 있고요. 저도 취직 준비하면서 굉장히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또 낯선 사람들 그분들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다가갔을 때 선뜻 이렇게 이야기 들어주시고 그 시간 내주신 분들의 도움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됐고요. 오늘 여기서 그 여러 멘토링 시간에 좋은 정보들, 뭐 이렇게 꿀팁 이런 거 얻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여기 와 계신 분들 또 다른 멘토님들 그분들의 마음을 얻고 또 좋은 인연 맺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멘토링이 끝나면 저한테 이메일 주소를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분은 직접 이메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주십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 잔슬잔슬의 우리 이민희 멘토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일전에 존슨앤존슨 메디칼 분이 나오셨었는데 저는 존슨앤존슨 컨슈머 헬스 부분이고요. FMCG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제가 존슨앤존슨에서 거의 뭐 20년 가까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존슨앤존슨이 궁금하신 분, 외국계 기업이 궁금하신 분, 아니면 영업이 궁금하신 분, 여성이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오시면 모호하지 않게 매우 클리어하게 콕 집어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죠. 그리고 이분은 미국에서도 좋은 수많은 글로벌 회사를 다니셨기 때문에 요즘에 피드백이 제일 잘 나오는 멘토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저희도 멘토들 평가를 합니다. 아시겠죠? 평가를 해서 피드백이 잘 안 나오면 다음에는 안 부릅니다. 하지만 이분은 정말로 피드백이 너무 잘 나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BM웨어 송원석 멘토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VM웨어에서 리스트에는 기획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엔지니어 일을 하고 있고요. 올해로 외국계 기업 그다음에 스타트업을 한 20년 정도 다녔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렇게 자꾸 김 대표님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자꾸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제 지난 20년이 항상 부끄러웠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이랑 좀 같이 공유를 하고 그런 같은 실수를 여러분이 겪지 않는 방향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같이 가고자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쪽에 관심이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시면 제가 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네요. 생각하는 게 저희랑 다른 것 같아요. 최용하 멘토님을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필립 모리스 가고 싶은 사람만 박수 크게 치세요. 네,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드렸던 한국 필립 모리스 채용팀의 최용화라고 합니다. 사실 제 영어 이름은 코린이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영어 이름을 더 많이 쓰고 있어서 회사에서 제가 최용화라는 사람인지 사실 잘 모르세요. 그리고 반대로 저희 엄마는 제가 코린인지 모르세요. 그래서 가끔 제 친구가 이제 집에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뭐 혹은 집에 놀러 왔는데 코린 어디 있어? 하면 엄마가 누구? 라고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한국에 진출한 지 30년 정도 이제 된 외국계 회사이고요. 저희 회사에서 예전에 되게 유명했었던 제품은 말보로 다들 들어보셨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탑 10 브랜드 가치를 이제 자랑하고 있는 브랜드였는데 사실 저희 회사는 이제 더 이상 말보로 회사가 아닙니다. 저희 한국 필립 모리스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모크 프리 퓨처, 이제 연기 없는 미래를 만들고자 이제 저위험 제품을 이제 저희가 많이 개발하고 연구하고 이제 좀 더 안전한, 덜 위험한 이 제품을 저희가 전환하게끔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신기한 기업이에요. 제가 봐도.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걸 떠나서 나는 외국계 회사에 되게 관심이 있고 사실 저도 비밀연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이 외국계 회사에서 커리어를 쌓아 나가고 싶고 글로벌 진출을 하고 싶고 본인이 이제 이런 커리어에서 시작을 해서 나중에 더 큰 이제 인터내셔널한 회사에 이제 가고 싶다.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는 회사일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많이 물어보시고 여기 이제 이왕 오신 거 사실 저희 멘토님들도 시간을 빼주셨고 저희 이제 학생분들도 이제 시간을 빼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왕 오신 거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싹 다 물어보세요. 그리고 다른 멘토한테 더 궁금한 게 있다 붙잡고 가서 물어보세요. 저는 그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잠깐 올라오세요. 저기
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필립 모리스 우리 엔트리 주니어 레벨 들어가면 보통 연봉이 어느 정도 선에서 보통 결정되죠? 대강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말씀 안 하셔도 아시죠?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사실 저희의 초봉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기본급은 한 3천 초중반대는 될 것 같은데 플러스 알파는 당연히 있죠.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건 사실 기본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상승률 그리고 승진율 이 두 가지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저희는 성과급 제도이기 때문에 시작점은 다 똑같을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성과 평가에 따라서 정말 2, 3년 지나면 정말 많이 차이가 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사실 제 대기업 입사한 동기들 저보다 시작점은 높았어요. 하지만 제가 그들을 뛰어넘은 지는 좀 됐습니다. 와우, 괜찮네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진짜로 소개하고 싶으신 분입니다. 우리 임덕정 멘토님입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불어 하실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불어. 네, 여기 있고요. 자, 혹시 여러분들 불어로 프랑스 육군사관학교에서 강의 한번 해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프랑스 육군사관학교 그 정도는 아니죠. 네, 바로 프랑스 육군사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전 현대자동차 유럽 법인장이십니다. 우리 임덕정 멘토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봉수아. 발음 좋으시네. 여러분 현재 한국에서 두 가지 대세가 있는데요. 한 가지 대세는 교만한 자기소개예요. 교만한 자기소개. 물론 이제 인터뷰 때 이제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세가 스위치 카드라는 거예요. 스위치 카드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저는 여러분 중에 수억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자율 자동차를 만들고 팔고 싶다. 나르는 차를 만들고 팔고 싶다 하면 이따 나중에 저에게 오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그 회사에 그 고객의 그 파트너에 대해서 감성적 코드, 문화적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 지금 사회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 뜻과 맞는 분들은 저에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모레포스피 가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LG생활건강이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이 더 유명하다고 그러던데 죄송합니다. 우리 한현구 멘토님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무하고 있고요. 현재 취업 컨설턴트로도 5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 한현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명시는 마케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는 그 화장품 사업부 영업 담당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전 직장이 현대백화점에서 근무를 해서요. 사실 유통업 그쪽에서도 이제 영업 담당으로 근무를 했었고 지금 생건에서는 7년차 영업 담당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사실 제조업 생건이 이제 제조업 쪽이고 현대백화점이 유통 쪽인데 제조업과 유통업 쪽 그쪽 영업관리 쪽 혹은 그 업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원하시면 그쪽에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국계를 떠나서 국내에 있어서 채용 트렌드는 어떠한 회사를 가고 싶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본인의 직무를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명확하게 정하셔서 직무 역량을 가장 어떻게 뾰족하게 하셔서 그 해당 기업이 채용 공고가 떴을 때 해당 직무에 얼라인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이거든요. 저를 찾아오시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그 경험의 재료들을 뾰족하게 만드실 수 있고 어떻게 채용 전략, 취업 전략을 하셔야 될지 대략적인 방향성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노베이션에서 한 20년, 영업 9년, HR 10년 했습니다. SK 혹시 약자 아시나요? 다 영어로 돼 있어갖고 SK 사우스 코리아 남한에 있는 저는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따가 혹시 이노베이션이 정유회사니까 정유업이나 석유화학 아니면 윤활유, 배터리 그리고 통신, 텔레콤 쪽 그리고 반도체, 하이닉스가 있으니까 아니면 브로드밴드 쪽 옥수수, 푹 이딴 거 이런 거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오시고요. 지금은 이제 인적성이 끝났고 면접 시즌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면접이 진행이 되고 있든 아니면 내년에라도 SK 쪽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이따가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공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급하게 달리느라고 이렇게 많이 소개를 못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입사를 하고 나서 원래는 전자로 입사를 했다가 디스플레이가 커지는 바람에 저희 이제 분사를 해서 디스플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입사에 필요하신 부분들, 그리고 이제 회사가 커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미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좀 접목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저도 운 좋게 이제 회사에서 공부도 하고 또 그 주제도 나갈 기회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 자기를 어떻게 좀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제 원래 이제 채용부터 인사 제도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인사 제도 관련된 부분들, 또 다른 그 회사들과의 어떤 비교 부분들, 내가 어떻게 어떤 회사를 선택하는지 필요한 부분들을 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준비하시고 또 회사를 지원하시는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릴린치에 계신 우리 성형준 멘토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트레이딩 관련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한국 주식을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다니기 전에는 대우증권에 있었고요. 그래서 증권업 취업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52시간을 일한 게 아니라 일주일에 제가 알기로는 100시간을 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이런 현대 그린푸드라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항우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계속 외식이랑 카테고리 안에서 계속 근무를 해왔었고요. 지금 직장 전에서는 이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일본 워킹홀리데이의 한 일본의 호텔에서, 그리고 그 이전에 프랜차이즈, 그리고 지금 백화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혹시 이런 외식 계열이나 이제 식음 계열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사였습니다. 정말 어렵게 제가 모셨습니다. 우리 테슬라에 있는 한탁경 멘토님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테슬라라고 하는 그 전기차 회사에 있고요. 저희 회사는 한국에 들어온 지는 2년 반 정도 됐고, 저는 지금 4년 차로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테슬라 한국 지사 생길 때 가장 먼저 입사를 한 직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저는 보쉬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사에 있었고요. 제가 이제 전공이 이공 계열이다 보니까 엔지니어로 입사를 해가지고 지금은 사업 기획이랑 영업 기획 직무까지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도 여기 계셨던 멘티분들 몇 분 이렇게 제가 모셔왔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쪽은 채용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모델 3라고 하는 차량이 이번에 론칭을 해가지고 계속 확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 쪽 관심이 있으시거나, 저는 쭉 자동차 업계 쭉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쪽 관심이 있으시면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한탁경 멘토님, 잠깐만. 여러분, 모델 3라는 차 혹시 아시죠? 저 정말 가격이 궁금해요. 대략 어느 정도 되죠? 하도 테슬라가 가격이 비싸가지고 어느 정도 됩니까, 모델 3? 사실 제가 딜러는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시작가가 한 5천 정도 되고요. 국가에서 지금 보조금을 한 1,000만 원 이상 줘가지고 아마 3천 후반대에서 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한번 갈게요. 거기 테슬라.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LDI 코리아의 우리 이현석 멘토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잘 회사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아마 블루벨 코리아는 많이 아실 거예요. 블루벨 코리아는 아시아에서 제일 큰 리테일, 특히 면세점 리테일 쪽에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의 자회사고요. 저희는 럭셔리 브랜드 교육 및 컨설팅을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벌써 10년 차 된 회사고요. 저는 여기서 퍼포먼스 마케팅 매니저라 해가지고 지금 최근 뜨고 있는 네이버, 구글 검색 광고 및 집행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도 많이 오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 특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싱가포르, 미국, 대만 이렇게 세 군데서 일을 하고 지금은 여기 프랑스 외국계에서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해외 취업뿐만 아니라 외국계뿐만 아니라 해외 취업도 혹시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멘토님 어디 계시죠? 아데코 김민경 멘토님. 조금 늦게 와서 이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아까 최연소일 거라고 말씀 주셨던 그 멘토님이 계신데 제가 최연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CP팀이라는 곳에서 이제 여기서 같이 활동을 했던 스텝으로서 이제 그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자리하게 되었고요. 입사한 지는 지금 총 해서 6개월 차예요. 그래서 제가 생생하게 준비하시면서 이제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을 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토님을 소개합니다. 자, 조규철 멘토님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공 분야는 생산 관리입니다. 생산 관리.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에서 조규철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제가 IT 직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사실 저는 IT 직무가 아니고 그 공정 기술의 기술 직무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듯이 저는 뼛속까지 공대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앞에서 사람들 많은 자리가 부담스럽고 면접관님들 앞에서 말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이런 제가 면접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나도 이제 사람들 앞에 가면 많이 떨리고 얘기하기 힘든데 면접관님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지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듣고 싶다면 저한테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멘스의 우리 이승범 멘토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지멘스 이승범 멘토님 마지막으로 오셨네요. 네, 이승범 멘토님을 마지막으로 저희 멘토 소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지멘스 구매팀에 있는 이승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지금 도착해갖고 너무 덥네요. 제 소개를 일단 간략하게 소개드리면은 저는 그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한국 대전에 있는 그 핸드폰 쪽 모바일 터치 센서 쪽 개발 쪽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CAD 같은 것도 많이 했었고요. 그러고 30살 넘어갖고 어학연수 한다고 뛰쳐나가서 어학연수를 받고 독일계 그 외국계 기업의 그 구매팀으로 5년 정도 일을 하다가 다음번에 또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서 지멘스 쪽으로 구매 쪽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도 경험을 하고 그리고 외국계 기업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일단 한국계 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차이 그리고 약간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차이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나이키 이규현 멘토님 오셨나요? 지금 나이키 이규현 멘토님,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 오신다고 그러고. 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22개 멘토링으로 나눠지겠습니다. 자, 나눠지기 전에 모든 멘토님들 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자, 모든 멘토님들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저희가 멘토님들을 모시고 각 멘토링 섹션으로 가기 전에 모든 멘토님들 앞으로 나와서 자, 우리 기념 촬영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식으로 할게요.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우리 금요일날 저녁 때 이분들이 갑자기 궁금합니다. 이분들이요. 자, 다시 한번 자 나와주시고요.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네 사진 한 장만 좀 다시 찍어주시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거 전혀 우리 시나리오 없던 건데 여러분들이 진짜 박수를 잘 쳐주면 이거 하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프랑스 쌍송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현대자동차 유럽에서 가장 오랫동안 법인장을 하셨고 도대체 불어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멘토님한테 한번 부탁을 제가 자 우리 박수 치는 거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고역을 하겠습니다. chanson qui nous et nous vivions tous les deux ensemble, toi qui m'aimais, moi qui t'aimais, mais la vie sépare ceux qui s'aiment tout doucement, sans faire de bruit, et la mer efface sur le sable les pas des amants, des génies. 좋아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서구인들의 가슴을
가장 빠른 시간에 터치하려면 이런 그 사람들의 문화적 코드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맥락에서 제가 그 퇴근 후에 욕실에서 샤워하면서 혼자 연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러브 한 번만 더 만들겠습니다. 자, 한 번만 러브 만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번만 만들어주세요. 오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자, 멘토링 바로 여기 있는 시작하도록 모든 하겠습니다, 분들처럼 10대, 20대를 거쳐왔는데 저는 사실 20대 초반부터 굉장히 남이 가지 않는 그런 길을 자, 우리 나이키 이규현 멘토님 오셨습니다. 나이키 이규현 멘토님 저쪽으로 앉으세요. 나이키 이규현 멘토님은 일반적으로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나이키 이규현 멘토님 저쪽으로 얼마를 가시고요. 주겠다는 그 월급을 제시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 만약에 2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저한테 100만 원만 달라고 했어요. 그 대신에 그 이상의 잔스 김민정 멘토님 거기에 대해서 100% 저하고 50대 50으로 계약을 하자. 이런 식의 좀 당돌한 그런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은 의사지만 저는 원래 이제 의사가 되기 전에 이제 컴퓨터 잔스 김민정 제 멘토님 나름대로 끝으로 가십니다. 어떤 직장을 가든 또는 어떤 무엇을 하든 남과는 굉장히 다른 길을 걸어오면서 또 거기서 제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열심히 그러면 남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오면서 많은 걸 달성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은 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좀 뭐랄까 도전을 좀 즐긴다기보다 뭔가 새로운 것을 자기가 도전하고 어떻게 보면 도발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가 온몸을 바치면서 올인하는 그런 삶을 한번 20대 때 살아보면 어떨까? 자, 그렇게 다른 기업은 경험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